자, 그럼 법원의 구속 취소와 검찰의 석방 지휘, 허주연 변호사와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풀려났다고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 검찰의 선택 어떻게 보십니까? 위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길을 선택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검찰의 고민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즉시항고를 하게 된다고 하면 구금 상태에서 즉시항고를 하게 되고, 그렇다고 하면 위헌법률 심판 제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판단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데다가 최종적으로 위헌으로 판단이 났을 때 현직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구금하고 있었다,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그런 부담감을 느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보통항고를 하자니 즉시항고 규정이 어쨌든 지금 명문 규정으로 살아있는 상황에서 즉시항고가 아닌 보통항고를 선택한다는 것이 위법한 항고가 아니냐, 이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 결국에는 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 지휘를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과연 현직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인이 구금된 상태였다고 하면 검찰이 이런 심한 부담을 느끼고 항고 자체를 포기했을까, 불복 자체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만약에 즉시항고 규정이 살아있어서 보통항고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일단 풀어주고 즉시항고를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를 한다라고 하면 구속 취소의 결정에 집행 정지 효력이 있기는 하지만 그 이익을 원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피고인의 방어권에 침해가 된다거나 누군가에게 해가 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즉시항고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될 여지도 있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들을 고려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지금 날짜냐 시간이냐 이거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네. 이게 문헌상으로도 그리고 실무상으로도 처음 있는 어떤 해석의 기준이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구속된 피의자들이 각종 불복 절차를 거치면서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게 본안 판단으로 확정이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그 과정 중에 대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역시 숙제로 남겨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보통항고와 즉시항고는 뭐가 다릅니까? 둘 다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이기는 하지만 차이점이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시항고는 굉장히 긴급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에서 특별히 따로 규정을 하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건데, 네. 이거는 7일 이내에 무조건 제기를 해야 됩니다. 네. 보통항고 같은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의 항고를 보통항고라고 볼 수 있는데, 기간이 정해진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불변 기간으로 촉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집행 정지의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즉시항고 같은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하게 된다고 하면 구속 취소 같은 경우에는 취소가 되지 않고 구금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효력을 갖고 있고요. 보통항고는 그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차이점을 갖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10년 전에는 이 즉시항고권을 없애는 거에 반대했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2015년 당시에 김주현 법무부 차관이, 지금 민정수석인 분이 국회 법제사회에 나가서 얘기를 했던 내용인데요. 네. 그때 당시에 이 즉시항고에 대한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을 존치시켜야 되느냐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이 논란이 왜 나왔냐면 보석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과 구속 집행 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이 있었는데 이게 다 위헌으로 판단되면서 규정 자체가 삭제되고 지금은 보통항고로 불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법무부의 논리는 뭐였냐면 보석 결정이라든가 구속 집행 정지 결정은 구속 취소 결정과는 달리 일시적으로 급한 필요가 있을 때 구금을 풀어주는 거였단 말이죠. 예를 들면은 몸이 굉장히 아프다든가 아니면 부모님의 장례식에 참석해야 된다든가 이런 상황인데,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이 구금 자체의 효력이 중단이 되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반드시 빨리 가야 하는 상황에서 이 결정 자체의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속 취소와는 다른 부분이다라고 판단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또 달리 판단하고 있으니 비판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다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겐 하나의 중요한 카드가 더해진 셈이죠. 수사권 자체가 없는 기관의 이
적법하지 않은 수사라고 주장하면서 공소기각을 주장할 가능성이 생긴 것이고요. 그렇다 할지 그게 공소기각까지는 안 간다고 할지라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을 하면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도 생겼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공소기각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공소기각이라고 하는 것은 공소 제기의 절차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위법하다고 판단돼서 기각이 되는 절차인데요. 네. 예를 들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거나 이런 식으로 공소 제기가 됐을 때 위법해서 무효다라고 보는 것이고, 물론 재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재판 얘기는 그 정도로 하고요. 대통령이 풀려나고 구속이 취소되고 법원이 지적한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이 있고 이런 것들이 탄핵 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시나요? 탄핵 심판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위헌적인 요소가 평가될 때도 파면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반드시 내란죄가 성립되어야만 탄핵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란죄의 성부 자체가 차치하고서라도 이 내란죄의 구성 요건으로 평가되는 비상계엄 선포행위라든가 포고령 작성행위, 국무회의의 준수 여부 이런 것들이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평가되면 파면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특히 지금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탄핵 심판의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변론 제기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게 탄핵 심판에 영향을 그렇게 크게 미칠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종합하면 탄핵 심판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걸로 보시고 다만 재판에는 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공소기각의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공소기각이라고 하는 것은 절차적 위법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했는가 이 부분까지 인정이 돼야지 공소기각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구속 취소 결정에서 지적된 부분이 공수처가 수사를 인지했는지 증거가 없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직권남용을 수사하다가 내란죄도 있구나라고 해서 인지 보고서를 쓴 다음에 이 수사를 새롭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내란죄를 수사하기 위해서 이른바 직권남용죄를 엮은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네.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영장 관련 서류를 누락한 부분이라든가 딱풀 공문이라고 해서 공문서를 위조했다고 의혹을 받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된다고 하면 네.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로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받았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일각에서는 실제로 수사한 것이 없으니까 방어권 침해받은 게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걸 반대로 해석을 하면 위법한 수사 과정 중에서 충분하게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적절한 변론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 부분은 상당히 영향을 미칠 쟁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찰이 대통령 경호처를 또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이 석방됐는데 이게 경호처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십니까? 장기적인 관점과 단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이광우 본부장이라든가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 각각 세 번째, 네 번째 영장 청구를 지금 계획 중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풀려났기 때문에 대통령의 경호를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주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만약에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닌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저항이라고 봐서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앞으로 수사 결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허주연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